52절 짝짓기, 이거 교미한다는 게 아니라 대상과 속성을 연결짓는다, 짝짓는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대상들이 속성들을 한 개씩 갖고요, 그것들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대상 A, B, 속성 X, Y가 있을 때 만약 A랑 Y가 짝지어지잖아요? 그러면 A와 Y는 서로 필요충분 조건 관계예요. 즉 A이면 Y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Y라는 속성을 갖고 있으면 A이고, A가 아니면 Y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고 또 Y라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A가 아니에요. 한 개씩 서로 다르다는 조건 때문에 필요충분 조건 관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짝을 짓고 대상과 속성이 딱 한 개씩 남잖아요? 그러면 남은 것들이 이렇게 짝지어져서 또 필요충분 조건 관계를 맺게 돼요. 한 개씩 서로 다르리라는 특징 때문에. 이러한 특징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짝짓기 문제 역시 표를 그려서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볼 텐데 여러분들 먼저 읽어서 알겠지만 딱히 정답을 알 수가 없죠. 왜냐? 호수에 대한 정보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 문항의 조건들은 그냥 가볍게 음미해보고만 지나갈게요. 첫 번째, 가운데 집에 사는 사람은 영화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필요충분 조건 관계라고 했죠. 만약에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운데 집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나영과 이연이가 서로 이웃해 있지 않다. 이걸 통해 뭘 추론할 수 있죠? 둘이 붙어 살지 않는구나. 즉 가운데 사는 302호는 이나영도 아니고 이연이도 아니고 김태희를 이상형으로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연이인 사람이랑 이웃해 있다라는 것은 302호라는 뜻이죠. 302호는 등산을 즐기는구나. 네 번째 조건,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 이거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영화랑 이나영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원빈은 테니스, 수연의 이상형은 김태희다. 그럼 302가 수연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나영이 자기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찾는 건데 몇 호를 방문해야 될지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302호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301호와 303호 중에 누군지는 확정할 수가 없더라. 호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중앙에 사는 사람만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 호수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면 누구를 찾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연습 문제에서 풀어볼 거예요. 첫 번째 문제, 본문에서 봤던 거랑 구조가 똑같죠? 일단 표를 이렇게 그린다. 이렇게 표를 그리고 나서 조건들을 하나하나 써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조건, 가운데 집에 사는 사람은 음악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연이를 이상형으로 삼지 않는다. 가운데 집에 사는 302호 not 연. 첫 번째 조건 다 써먹었고요. 두 번째 조건, 등산을 즐기는 사람은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과 이웃해 있다. 이거 뭐 아직 딱히 쓸 방법이 없죠? 따라서 킵해두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조건, 301호에 사는 사람은 수영을 즐긴다. 301호는 수영을 즐긴다. 딱 써먹었고, 네 번째 조건,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은 이연이를 이상형으로 삼고 있다.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니까 이연이를 이상형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테니스를 즐기지 않는다라고 확정 지을 수 있죠. 이연이를 이상형으로 삼지 않는 302호는 테니스를 즐기지 않는다. 그럼 들어갈 게 뭐밖에 없어요? 등산밖에 없죠. 따라서 남은 하나인 303호는 테니스를 즐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 이상형이 이연이죠. 그래서 303호의 이상형은 이연이다. 자, 네 번째 조건 다 써먹었고, 다섯 번째 조건, 지섭은 책 읽기를 좋아하고 테니스를 즐긴다. 테니스를 즐기는 303호, 얘가 지섭이고 책 읽기가 취미구나. 그럼 취미가 완성이 되죠. 302호는 음악이 아니니까 꼼짝없이 영화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301호가 음악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조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김태희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이웃해 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웃이 김태희를 이상형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남은 하나 301호가 이나영이겠네요. 따라서 이나영이 자기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다면 301호에 사는 사람과 만나면 되겠죠. 그리고 그의 취미는 음악 듣기다. 자, 이거 문제가 재밌죠? 제가 문제에 제시된 거를 표로 그려봤어요. 이때 두 번의 변환을 거쳐서 라혁이 보건복지부, 가희가 기획재정부에 소속되길 바란대요. 자, 이때 원칙이 3개 나와 있는데 지금 국방위에 있는 애를 기재부로 보내야 되잖아요. 국방위에 있는 애를 기재부로 보낸다. 원칙 2를 쓰면 되죠. 또한 외교부에 있는 애를 보건복지부로 보내야 되는데 외교부를 보건복지부로 보낼 수가 있어요. 원칙 2를 쓰면.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죠.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려면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를 건드리지 않는 원칙이 있으면 돼요. 그게 원칙 3이죠. 따라서 원칙 2를 쓰고 원칙 3을 쓰면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외에도 국방부에 있는 애를 외통위로 보내고 외통위에 있는 애를 기획재정부로 보내면 되죠. 즉 가를 원칙 3을 써서 외통위로 보내고 이후 원칙 2를 써서 기재부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라는 어떻게 되냐? 외통위에 있던 애가 국방부로 가고 국방위에 있던 애는 역시 보건복지부로 가니까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원칙 3, 원칙 1. 이렇게 정답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둘 다 찾을 수 있어야 만점이에요. 자, 다음 문제 역시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한국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사흘날은 4일째가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면 중학교부터 다시 다녀야 돼요. 사흘날은 3일째를 뜻합니다. 이때 날마다 다르고 입고 있는 옷이 모두 다른 빛깔이다. 이 조건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조건을 표에 나타내보면 첫날은 빨강을 입지 않는다. 나 빨강. 이튿날은 검은 조끼를 입지 않는다. not 검. 사흘날은 노란 조끼를 입지 않고 검은 치마를 입는다. not no. 검은 치마. 나흘날은 빨간 조끼를 입지만 하얀 치마를 입지 않는다. 빨간 조끼 not 하. 자, 조건을
조건을 다 썼는데 이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을까요? 가로줄에는 색깔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고 또 세로줄에는 색깔이 겹치면 안 된다는 걸 이용하면 하나하나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나흔날 치마, 빨간색도 안 되고 검은색도 안 되고 하얀색도 안 돼. 그럼 노란색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사흔날 조끼, 노란색도 안 되고 빨간색도 안 되고 검은색도 안 되면 하얀색밖에 없죠. 그리고 이튿날 조끼, 검은색도 안 되고 하얀색도 안 되고 빨간색도 안 되면 노란색밖에 없죠? 자, 그러면 남은 하나 첫째 날 조끼는 검은색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첫째 날 치마, 빨간색도 안 되고 검은색도 안 되고 노란색도 안 되면 남는 게 하얀색밖에 없고 이튿날 치마는 남은 하나 빨간색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첫째 날 저고리, 빨간색도 안 되고 검은색도 안 되고 하얀색도 안 되면 남는 거 노란색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셋째 날 저고리를 보면 하얀색도 안 되고 검은색도 안 되고 노란색도 안 되죠. 남은 거 뭐밖에 없다? 빨강.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뭐예요? 빨간색 저고리, 하얀 조끼, 검은 치마입니다. 간단하죠? 라도 보면은 결국 표가 다랑 똑같아요. 자, 첫째 날은 빨강을 입지 않는다. 나빨. 이튿날은 빨간 저고리 입고 노란 조끼를 입는다. 이튿날은 빨, 노. 사흔날은 검은 조끼를 입고 검은색 조끼를 입고 하얀 치마는 입지 않는다. 난 하. 그리고 나흔날은 하양을 입지 않는다. 하양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조건을 다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다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추론해 보는 거예요. 여기 색깔이 하나씩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얀색이랑 빨간색밖에 안 남아있죠? 따라서 첫째 날이 하, 나흔날이 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 약간 테크닉이 필요한데 요 첫째 줄 빨강을 제외한 하, 노, 검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로줄을 보면 첫째 날에도 하양이 못 들어가고 넷째 날에도 하양이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하얀색은 3일 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가 하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치마도 똑같아요. 첫날 하얀색과 빨간색이 안 되고 나흔날도 하얀색과 빨간색이 안 돼요. 따라서 첫날과 사흔날은 검정색과 노란색을 하나씩 나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뭔진 모르겠지만 이튿날과 사흔날에는 검정과 노랑이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남은 거 색이 뭐밖에 없어요? 첫날과 나흔날에 못 들어가는 하얀색과 빨간색. 근데 셋째 날 하얀색이 안 된다면 여기가 빨간색이고 둘째 날이 하얀색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정답은 이튿날 입어야 되는 옷의 빛깔이었죠? 빨간 저고리, 노란 조끼, 하얀 치마. 자, 마지막 이것 조금 어렵습니다. 종현은 4년 동안 한 해 4권씩 16권의 고전을 읽고자 한다. 분야는 예술, 인문, 사회, 자연. 시대는 고대, 중세, 근대, 현세. 이걸 각 한 권씩 있는데 첫 해 읽어야 될 고전 4개는 무엇인가? 저는 일단 표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1년, 2년, 3년, 4년 분야. 그럼 이 칸에는 시대별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항은 앞서 봤던 거랑 조금 다릅니다. 한 해에 분야별로 한 권씩 읽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또한 한 해에 시대별로 한 권씩 읽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없어요. 그냥 한 해에 하여튼 4권씩만 읽으면 되고 결과적으로 다 읽기만 하면 된다. 이게 전부거든요. 따라서 요 한 칸에 시대가 2개 이상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혹은 하나도 없는 빵개인 경우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첫 해에는 자연고전과 고대고전은 전혀 읽지 않는다. 첫 해에는 자연고전을 읽지 않고 고대고전도 읽지 않는데요. 둘째 해에는 예술에서 현대고전만 읽고 예술에서 현대고전만 읽고 인문에서는 중세고전만 읽는다. 인문에서는 중세고전만 읽는다. 셋째 해에는 각 분야의 고전을 골고루 읽지만 각 분야의 책을 한 권씩 읽는다는 거죠. 예술과 자연에서는 근세고전만 읽는다. 마지막 넷째 해에는 사회에서 중세와 근세만 읽고 중세와 근세만 읽고 한 해에 같은 분야를 2권 읽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자연에서는 한 권만 읽는다. 자연에서 한 권만 읽는다. 자, 이렇게 조건을 다 표에 나타내 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매해 4권씩 읽어야 되고 분야별로 4권씩 읽어야 되죠. 따라서 이 자연 분야는 2년차 때 어쩔 수 없이 2권 읽어야 돼요. 자, 그런데 둘째 해에 가로열도 합쳐서 4가 나와야 되니까 사회는 읽지 않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분야도 세로열을 합쳤을 때 4가 되어야 되니까 역시 1학년 때 사회 분야 한 권을 읽으면 알 수 있고요. 근데 첫 해에는 고대를 읽지 않으니까 사회 분야는 첫 해에 현대 그리고 셋째 해에 고대를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술도 첫 해에 고대를 읽지 않으니까 넷째 해에 고대를 읽습니다. 그리고 넷째 해에도 4권을 읽어야 되는데 벌써 하나, 둘, 셋, 4권이죠. 따라서 인문은 넷째 해에 읽지 않고 그럼 첫 해에 2권을 읽을 수밖에 없죠. 근데 첫 해에는 고대를 읽지 않으니까 중세와 고대를 제외한 근대와 현대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았어요. 첫 해에 읽어야 되는 4개의 고전은 무엇인가? 중세예술, 근대인문, 현대인문, 현대사회. 이렇게 풀이 끝. 표를 그려서 푸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충분히 풀만했죠?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면 일단 표부터 그리세요. 그러면 풀릴 겁니다.